안녕하세요. 지옥의 문 앞에서 가까스로 돌아온 30대 여자입니다. 매번 사연만 즐겨 듣다가 처음으로 글을 써보는데 많이 떨리네요. 부족한 글솜씨여도 너른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 시댁 식구들이 될 뻔했던 파렴치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해요.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른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인 자기 팔자는 자기가 만든다는 것을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현재는 만족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무역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한 후에 요새 많은 분들이 도전한다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릇이나 식기를 판매하는 쇼핑몰이었는데 국내에는 없던 독특한 브랜드의 그릇을 들여오면서 제 쇼핑몰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운이 좋게도 저는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위 대박이 나게 되었고 또래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모아둘 수 있었고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명절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 더 수입이 나왔어요. 물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 스트레스도 많고 교환에 환불에 신경 써줄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만큼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감수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 곳은 바로 교회였는데요. 제 친구가 일요일에 점심 먹기 전에 교회 앞에서 만나자고 했고 그 자리에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인사를 나눈 친구의 교회 지인과 저는 인연이 닿게 되었던 거죠. 그분은 저보다 3살이 많은 분이셨고 일반 회사에서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영업직을 하고 있었어요. 수입은 저보다 많지 않았지만 소박하고 담백한 사람이었달까요? 부끄럽게도 그 남자분은 계속 제가 마음에 든다며 호감을 표시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조심스레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단 저에게는 한 가지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바로 전 연인과의 이별 사유였어요. 바로 전에 만나왔던 연인이 제 직업을 알고 수입을 알게 되면서 저를 뒤통수 치려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런 상처 때문인지 저는 이번 연애는 더욱 신중하게 돈을 제외하고 사람만 보고 싶었죠.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사연도 듣다 보니 재산을 처음부터 다 공개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저는 결혼까지는 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그 쇼핑몰이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인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제가 그저 친구의 쇼핑몰을 도와주는 직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마 남자친구는 본인과 제가 월급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주은아, 우리 이제 결혼 슬슬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혹시 돈 얼마나 모아놨는지 물어봐도 돼? 나보다 더 늦게 일 시작한 것도 알고 다 이해하니까 대충 예산 정도만 짜고 싶어서. 집은 걱정 말고 결혼식이나 이런 것들은 상의가 필요하니까. 글쎄, 나 많이 못 모아뒀어. 결혼 정식으로 허락받고 결혼 준비 시작할 때 그때 서로 솔직하게 얘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리저리 말 나오는 게 싫어서 그래. 내 마음 이해하지? 그래. 부담 주려는 건 아니야. 우리 수입이 비슷하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이제 평생 함께 할 사이니까 말이야. 알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해. 근데 그냥 나중에 얘기하자. 아참, 그리고 나 회사에서 너 친구 회사 이름 듣더니 거기 유명한 곳이라고 영업 좀 해오라던데? 혹시 그 친구 소개시켜줄 수 있어? 너네 쇼핑몰이랑 성사되면 나 진짜 승진할 것 같아서 그래. 꼭 좀 부탁 좀 하자. 친구한테 시간 날 때 내가 무조건 맞춰서 간다고 말해줘. 그래?
그러지 뭐. 친구한테 말 잘해볼게. 고마워. 좋았어. 그렇게 계속 미루는 저를 보고도 수입이 많지 않은 척하는 저를 보고도 남자친구는 저를 한결같이 사랑해줬고 기다려주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움직였는지 결혼할 마음을 조심스레 먹게 되지요. 그즈음 저는 20대 후반, 남자친구는 30대 초반이라 결혼 정년기였고 그래서 결혼 얘기가 더 빨리 나오게 된 걸 수도 있고요. 또 평생 함께할 사람이기에 남자친구가 회사에서도 승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고도 노력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양쪽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준비를 천천히 하게 되었고 예산은 함께 이야기를 나눈 뒤 전반적으로 높지 않게 준비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 재산의 일부만 깎고 사실 제 명의로 있던 자그마한 건물도 말은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남동생이 있던 장녀였고 남자친구는 6살 차이의 누나가 하나 있는 막내였는데 남자친구는 저와 남자친구의 누나가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항상 말해오곤 했어요. 둘 다 사업을 하고 있던지라 말이 잘 통할 것 같다면서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좀 더 가깝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올케라고 부르면 되려나? 앞으로 잘 부탁해.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인사 다 드렸다면서? 뭔가 빨리 진행되는 느낌이네. 아닌가? 네, 그럼요. 편하게 하세요. 저희 결혼 준비하기로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다 조심스러워서요. 어머님 인상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 좋게 봐줘서 고마워. 아니, 안 그래도 사업한다고 동생한테 들었는데 어떤 거야? 그릇 수입해서 판매하고 식기도 있고 컵도 있고 외국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사주시는 분들이 거의 여자분들이세요. 자영업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가게를 정확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음식점 하고 계신 거죠? 아, 나는 24시간 해장국집 해. 이것저것 돈 모아서 열긴 했는데 진짜 만만치 않네. 쇼핑몰 쪽도 힘드나? 요새 사람들 돈 잘 안 쓰는 것 같더만. 뭐 친구 거라서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요새 다들 힘드니까요. 음식점이 많이 힘들다고 들었어요. 하루하루 손님 차이가 크다고 해서 매일 신경 쓰시느라 힘드시겠어요. 맞아. 내가 제대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럼 좀 시간 여유가 많은 편이야? 네, 뭐 직장인은 아니니 다른 사람들보다는 시간을 좀 조절할 수는 있어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요. 그렇구나. 편하겠네.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고. 예비 신우이는 24시 해장국집을 하고 있다고 했고 요새 매출이 높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듯 보였어요. 저도 친구의 사업을 도와준다고 하니 물어보고 싶던 게 많으신 듯 하더라고요.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저와 신우이의 나이 차이가 거의 10살이 났기 때문에 가까워지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했죠. 그렇게 결혼 준비가 천천히 진행되던 도중 어머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한 통 하셨습니다. 밝은 평일의 아침이었어요. 주은아, 나다. 잘 지냈니 그동안? 내가 시어머니가 돼서는 먼저 잘 좀 챙겼어야 하는데. 네,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제가 먼저 안부 인사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야. 별다른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저쪽 경기 쪽에 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 택시를 타고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니 돌아 가야 해서 혹시 주은이가 시간 나면 가는 것만 좀 데려다 줄 수 있나 하고 우리 딸내미한테 들으니 시간 여유가 좀 많다고 했던 것 같아서. 아, 경기 어디 쪽이요? 주소 한번 보내주세요, 어머님. 지금 가셔야 하는 거예요? 약속 시간까지 좀 여유 있어. 한 30분 안에 와주면 고맙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30분 뒤에 도착하도록 할게요. 편하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 지훈아, 고마워. 참, 이렇게 여유 있는 며느리가 들어오니 이렇게 좋다. 앞으로도 가끔 급할 때 부탁 좀 할게. 고맙다. 어머님은 갑작스레 전화 주셔서는 경기도 쪽으로 데려다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처음부터 거절하기가 좀 그랬던 저는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게 되죠. 시누이 앞에서 직장인은 아니니 시간 여유가 있다고 한 것부터가 실수였던지 그 뒤로 잔심부름은 예비 며느리인 저에게 시키기 시작했어요. 마트나 시장을 함께 가자고 하신다거나 친구와의 모임에서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신다거나 하는 일들이 잦아졌죠.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게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결혼 준비를 해나가는 입장에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 뒤로는 어머님뿐만이 아니고 시누이까지 전화와서는 저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케, 미안해. 급해서 그런데 가게 주소 보내줄 테니 가게로 감자 좀 넉넉히 사다 줄 수 있어? 아유, 주문을 미리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부탁 좀 할게. 오늘따라 착각해서. 라는 식으로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도와드릴 수 있는 한 제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는 저에게 급한 전화를 걸게 됩니다. 올케, 많이 바빠? 지금? 통화 괜찮지? 네, 형님. 왜 그러세요? 아, 진짜 미치겠네. 혹시 오늘 하루 단기로 좀 일 좀 도와줄 수 있어? 와서 그냥 반찬 나르고 하면 되는 건데 어렵진 않고. 갑자기 한 직원이 오늘 그만뒀는데 단체 손님이 예약이 생겼지 뭐야. 지금 반찬이랑 다 부족한 상태고 일손도 부족해서 부탁 좀 할게. 딱 그냥 예약 준비하고 손님 갈 때까지 3시간만 해주면 돼. 돈도 내가 우리 올 테니까 넉넉히 챙겨줄게. 혹시 괜찮을까? 네, 알겠어요, 형님. 3시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많이 바쁘진 않을 것 같아서요. 정말 고마워. 가족 좋다는 게 이런 거네, 정말. 아유, 어쩜 이런 복덩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까? 그렇게 저는 급하다는 신우의 연락을 받고 해장국집으로 향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남자친구는 굳이 힘들면 안 해도 된다고는 했지만 도와줬으면 하는 눈치기도 했던 것 같고요. 도착해서는 정신없어 보이던 신우이를 도와 2시부터 단체 손님 예약을 준비했고 3시에 정확하게 단체 손님분들은 도착했어요. 이후 저는 다 드시고 가시면 정리를 하고 5시쯤 가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일을 도와드리면서 시간을 확인하니 어느새 5시가 지났고 신우이는 저에게 야채를 손질하라고 하면서 저를 보낼 생각조차를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3시간을 생각하고 온 거였고 저도 본업이 있던지라 이제는 가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신우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탁들을 계속 받아주면 앞으로도 끝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죄송한데 저도 3시간 정도 시간을 비우고 나온 거라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처리해야 할 일이 좀 있어서요.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정말 죄송해요. 올케, 이제 올케인데 온 김에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안 될까? 오늘 갑자기 직원이 그만둬서 그래. 엄청 급한 거 아니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많이 급하대, 친구가? 한 번만 다시 물어봐봐. 네,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계속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요. 그 친구 웃긴다. 사정이 있으면 일 좀 못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장례식 갔는데도 와서 일하라고 할 사람이네? 그러지 말고 좀만 더 도와주고 가. 어? 저기 반찬 모자르대. 1번 테이블은 소주 좀 가져다 주고? 그렇게 신우이는 저를 싸그리 무시한 채로 계속 일을 시키게 바빴고 그 자리를 박차기 나오기 곤란했던 저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조금 더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아세요? 2시에 가게에 도착했던 저는 밤 10시가 되어서야 여유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말했던 대로 손님은 많지는 않았지만 재료 손질이나 장복이나 이렇게 저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오셨고 일하고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죠. 어머, 주은이 왔구나. 잘 왔다. 이렇게 가족이 좀 도와주면 좀 좋아. 너무 보기 좋네. 아주 딱 어울려. 네, 워낙 형님이 급하다고 하셔서요. 단체 손님도 있는데 한 분이 그만두셨다고. 엄마, 지훈이 일 너무 잘해. 어찌나 빠릿빠릿한지 손질도 잘하고 반찬도 잘 채워놓고 딱 여기서 일하면 좋겠어 아주. 따로 가르칠 것도 없겠더라고. 그래? 주은이야, 자주 틈날 때마다 와서 좀 도와줘라. 이제 우리 가족인데 다 같이 잘 되면 너희도 잘 되는 거지. 안 그래? 아참, 2시에 와서 일한 거니까 한 8시간 일한 거지? 돈 좀 챙겨줘야 하는데, 그치? 뭘 또 챙겨줘? 이럴 때 돕고 도우면 되는 거지. 너도 나중에 동생네 힘들 때 도와주면 그거면 된다. 이렇게 남매 사이에 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문제 생겨. 그러지 말고 그냥 주은이도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셈 치렴. 그렇지? 그래, 엄마 말 틀린 게 없다니까. 옳게 오늘 피곤할 텐데 들어가.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연락해. 그때 도와줄게. 괜히 돈 오고 가고 하면 안 좋다잖니. 저는 그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여태까지 잔심부름을 시키고 신우이가 반찬거리를 사달라는 사소한 부탁을 해도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할 생각으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모두 해드렸는데 돌아오는 게 이거라뇨. 참, 주변 사람들 말이 옳았어요. 시댁에는 적당히 해야 한다는 말이요. 오늘 초과로 근무한 것도 모자라서 돌아가는 차비나 10살 어린 올케 용돈이라도 챙겨줄 법한데 돕고 도우는 거라면서 아예 모르는 척 하다니요. 그러면서 일이 마무리되고 손님이 아예 뜸해지니 바로 집으로 보내더군요. 저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는 시집을 갈 수 없다고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을 거니 이 사람들에게도 잘 보일 필요가 없다고요. 능력도 있고 나이도 더 어려 기회도 많은 제가 왜 끊임없는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지도 의문이었어요. 그날은 이미 일은 한 건이 넘어가기로 했고 앞으로는 부려먹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친구에게 저도 모르게 차가워졌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자친구는 크게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는 듯 보였거든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요. 그 뒤에도 신우이와 어머님은 저를 부려먹는 것에 맞들리신 건지 몇 번 전화 와서는 계속해서 단기 알바를 부탁했어요. 올게, 나야. 혹시 오늘 시간 돼? 좀 널널하지? 오늘 와서 일 좀 해줘야겠어. 그때 아주 야무지게 잘하고 갔었잖아. 왜요, 형님? 죄송한데 저도 제 본업이 있어요. 앞으로는 일을 해달라고 하신다거나 마트에 데려다 달라거나 반찬 사달라는 그런 부탁들 못 들어드릴 것 같아요. 제 일도 너무 중요해서요. 죄송합니다. 아니, 주은아, 엄마다. 옆에서 듣자 하니 좀 서운하네. 급해서 일 좀 해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드니? 며느리 될 애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희 부모님이 도와달라고 해도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할 거니? 죄송해요, 어머님.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도 갑자기 부르셔서 대리처럼 절 이용하신다거나 하는 일 없으셨으면 해요. 이제 제 일에 집중하려고 해요. 시중 두려고 시집 가는 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필요해도 차라리 1시간을 걸어가실 분들이지 절 불러서 운전하라고 하실 분들은 아니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니 대체 월에 얼마 번다고 그렇게 난리야? 우리 아들하고 비슷하게 번다고 하지 않았니? 뭐 인터넷 쇼핑몰 직원이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 아 그거 한때다. 잠깐 돈 바짝 벌면 우리 아들한테 빌부터 살아야 할걸? 그냥 어차피 친구랑 일하는 거 쉬엄쉬엄 사정 말하고 일하면 되잖니. 아 이렇게 유도리가 없어서 여보원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줘야 해? 공은 공이고 사는 사죠.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고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앞으로는 끌려다닐 일 없다. 당신들을 도와줄 생각도 없다라는 말을 전한 거죠. 처음으로 거절을 하자 나오는 어머님의 반응은 흥미로웠어요. 제가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냐고요? 쉬엄쉬엄 일하라고요? 제가 혹시나 앞으로 수입이 적어진다면 이러시겠죠? 반응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인자하고 좋으신 시어머니, 뭐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요. 그렇게 저는 한 번 더 파혼의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로부터 남자친구도 이 얘기를 전해 들었는지 퇴근하고 저녁 먹으러 온 남자친구는 이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더라고요. 주은아, 혹시 오늘 엄마랑 전화했어? 응, 전화했어. 여태까지 모든 이야기를 자초지정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여태까지 심부름하고 이것저것 다 했거든? 심지어 예비신우이 가게 가서도 일했었고 3시간 일하러 갔다가 밤 10시에 나왔어.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도 귀뚱으로도 안 들으시더라. 용돈은 한 푼 안 챙겨주셨고 오늘도 일 좀 도와달라고 하시길래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 나도 일해야 하지 않겠냐고. 왜? 하고 싶은 말 있어? 아니 주은이가 너무 고생한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고마워. 그냥 대충 흘겨들었었는데 그럴 건 아니었던 것 같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냥 눈 딱 감고 도와드리고 이쁨 받는 건 어떨까 생각했어. 우린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자기는 내 편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전화해서 필요할 때마다 택시처럼 대리운전 기사처럼 쓰는 게 정상이야? 그렇게 부탁할 수 있어. 그렇다 치자. 그러면 최소한 미안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미안한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는 식으로 말이야. 근데 무슨 돈 준다고 해놓고선 입 싹 닫고 아무 때나 불러서 일 시키고 그 돈 얼마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려는 마음 자체가 없었다고. 어머님은 옆에서 뭘 주냐고 계속 그러고 계시고 나 백수 아니야. 나도 일 있어. 바쁘다고. 그 돈 안 받아도 되는데 그 행동들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걸 모르는 자기도 너무 실망스럽고 너는 직장인이 아니잖아.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 나도 모르겠다. 이쁨 받으면 평생이 편할 거 아니야. 우리도. 어머님이 날 싫어하시면 헤어질 거니? 그런 확신도 믿음도 없이 나랑 결혼을 하려 그래? 정말 나야말로 모르겠다. 우리 생각하는 시간 좀 갖자. 언제부터 말하고 싶었어. 이런 마음으로 결혼 준비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 싶어. 정말 진심이야? 왜 갑자기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는 거야? 그냥 좋은 의미에서 말했던 거였어. 나는 이미 좋은 의미로 다 도와드렸고 다 챙겨드렸어. 근데 이쁨 받자고 도와주라고? 참나. 그래도 그 쇼핑몰이랑 꼭 연결은 시켜줘야 해. 친구네 거 말이야. 내가 큰 소리 뻥뻥 쳐놔서 그래. 지금 그게 할 말이야? 그날 남자친구에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고 말하고 나서 제 마음도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그때까진 저도 아직 마음이 있었나 봐요. 남자친구도 헤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지 계속 제 쇼핑몰과 본인 회사를 연결시켜달라고 했고요. 이 상황이 되어서도 엄마와 누나를 계속해서 감싸는 남자친구를 보니 앞으로 미래를 믿고 맡길 자신은 없었죠.
그 후로는 남자친구와 계속해서 냉전 상태가 되었고 어머님과 시누이도 알고 있었는지 저에게 더 전화가 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후로 결정적인 일이 터지게 됩니다. 저는 그릇이나 제가 판매하는 물건들을 두는 사무실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았었고 제 자취방이나 저희 부모님 집 아니면 남자친구 집에 물건을 분산하여 보관하고 있었어요. 마침 남자친구네 집에 있던 물건들이 판매가 대량으로 주문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남자친구와는 더 이상 볼 일도 없겠다 싶어서 남자친구가 출근한 사이 남자친구네로 물건을 가지러 가야겠다 싶었죠. 남자친구에게 문자로 그릇을 가지러 간다고 말한 뒤 집으로 갔는데 제 물건들이 모두 없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게 됐어요. 난데 왜 집에 내 그릇이 아무것도 없어? 그거 오늘 바로 나가야 하는데 혹시 그거 딴 데다가 놨어? 어디다 놨어? 어디다 두냐니 그대로 거기 있는데? 뭔 소리야. 옷방 구석에 놔뒀었잖아. 없는데? 아예 박스채로 없어졌어. 건든 거 아니야? 아닌데. 유리라서 다 무거운데 내가 그걸 왜 옮겼겠어. 다시 한번 확인해봐. 그 바깥쪽 베란다도 같이. 아니 없다니까. 거기도 다 봤어. 혹시 집에 누구 온 적 있어? 어제 나는 회식하고 바로 출근하느라고 여기 주변에서 잤는데 엄마인가? 어머님? 어머님이 이게 뭔지 어떻게 아시고? 저번에 뭐냐고 물어보셔서 너가 판매하는 제품이라고는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엄마가... 잠깐만. 내가 전화해서 여쭤볼게. 이래. 그때까지만 해도 혹시나였어요. 주인도 없는 새 제품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말했다고도 하고 아예 택배채로 나가려고 포장을 다 해둔 거라서 누가 봐도 쉽게 건드리게 생기진 않았는데 대체 뭐였을까 싶어서 저는 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다름이 아니고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어제 혹시 오빠네 집 잠시 오셨어요? 그래. 청소 좀 해준다고 갔었지. 왜? 그 옷방 구석에 박스 큰 거 하나 못 보셨어요? 택배 송장도 붙여져 있는데. 그거 봤다. 왜? 오늘 제가 그거 판매돼서 바로 붙여줘야 하는데 없어져서요. 그거 혹시 어디 옮겨두셨을까요? 그거 그릇들 종류별로 있는 거 말하는 거지? 아유, 예쁜 것들만 있더라. 그런 걸 파는 거였어? 난 몰랐지. 미리 말 좀 해줬으면 좋았을걸. 네? 혹시 뜯어보신 거예요? 아니, 나는 그 상품을 판매하는 건 줄은 몰랐고 뜯어보니 비싼 그릇들이길래 샘플이가 싶어서 내가 다 가져왔는데 왜? 문제 있냐? 네? 아니 어머님, 분명히 오빠가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렸다면서요. 아니 그걸 왜 다 가져가세요? 그거 다시 주셔야 해요. 샘플 절대 아니고 수입한 새 제품이라서 다시 받으려면 복잡해요. 다시 박스채로 가져다 주세요. 포장은 제가 다시 하면 되니까요. 아니 근데 그거 다 내가 다 씻어서 이미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가져다 주니? 새 것도 아닌데 어떻게 팔려고. 그리고 그릇이 엄청 많더구나. 내가 다 못 쓸 것 같아서 시누이도 좀 가게에서 쓰라고 주고 주변 동네 사람들도 주고 교회 사람들도 다 나눠줬는데 왜? 아니 넌 꼭 그렇게 속 좁게 구는 구석이 있더라. 우리 딸 가게에서 급하다고 일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일 안 한다고 안 된다고 하고 내가 잠깐 도와달라는 것도 싫다며. 이제 시엄마가 될 사람이고 이미 시어머니인데 그거 그릇 하나 못 쓰냐? 아니 그 많은 걸 다 나눠주셨다고요? 어머니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비싼 브랜드 그릇이라 백화점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의 100만 원어치 될 텐데 저에게 확인도 안 하시고 그렇게 다 나눠주시면 어떡해요? 이건 제 사업에도 피해를 주시고 계신 거라고요.
저에게 따로 달라고 말씀하셨으면 따로 챙겨드렸을 텐데 왜 맘대로 가져가세요? 어머님, 이건 절도예요. 제가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절도라니? 너 말 참 이상하게 한다. 우리가 남이니? 정말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구나. 절도라니? 버릇없는 것 좀 봐. 꼴랑 이 그릇들이 무슨 100만 원이라고? 그럼 와서 가져가든지. 와서 동네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 다 찾아가서 받든지. 어머님이 물어주세요. 그거 100만 원 물어주세요. 제가 크게 손해보게 생겼어요. 쇼핑몰 이미지는 또 어떻고요? 저 믿고 사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일을 벌이셨어요, 대체? 네?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대답도 안 한 채로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저 혼자 정말 우라통이 터지더군요. 그게 뭔지 알고 열어보고 가져가셔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생색을 냈던 건지 진짜 지긋지긋하고 화가 났어요. 결혼 전부터 이렇게 막 하시는 시어머니가 계신가요? 며느리 생각은 하나도 해주지 않고 말이에요. 저는 그 많은 돈을 수습하느라 또 외국의 사정사정해서 택배 날짜를 조정하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돈 100만 원에 그들과 엮이는 건 더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버린 셈 치자. 그냥 어디서 택배를 잃어버렸다 치고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과를 고객에게 드렸죠. 그렇게 할 때까지 남자친구에게서는 다른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자기도 잘못한 걸 알고 있었겠죠? 아마 헤어지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주은아, 잠깐 우리 딸 가게로 와라. 너가 그렇게 사정했던 100만 원 줄 테니까. 모든 일을 수습하고 손해를 보느라 힘들었던 저는 듣자마자 바로 가게로 향했어요. 들어가니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고 저는 돈만 받아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똥은 더러워서 피한다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열이 뻗쳐서 안 되겠더라고요. 일을 이렇게까지 키워놓고서는 미안하단 소리도 한 번도 못 들었으니까요. 왔니? 준아, 여기 앞치마. 이게 뭔... 우리 딸이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사람을 못 구했지 뭐니. 너 바쁘지도 않잖아. 와서 일 좀 하렴. 아예 그냥 직원처럼 하라는 소리야. 거기 상부터 닦아라. 오늘도 무슨 산악회에서 단체로 내려온단다. 그래 옳게. 요새 인건비가 너무 비싼 거 있지. 최저시급도 너무 올라서 남는 장사도 아니야. 시급 챙겨주고 주휴수당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더라. 알지? 여기 직원분들 이제 일할 직원이에요. 좀 잘 알려주면서 도와주세요. 애가 일머리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싫어요. 제가 왜요? 이 황당한 상황에 맞닥뜨린 저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잠깐 이리로 와. 니네 누나 가게다. 회사랑 5분도 안 걸리잖아. 이 상황을 지켜보던 어머님은 저를 설득한답시고 돈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갑자기 왜 일 잘하고 있는 애를 부르고 그러니? 내가 공짜로 일하래? 월에 100만 원 주면 될 거 아니냐? 잘 생각해봐라. 너가 아직 어려서 모르나 본데 친구랑 일하면 못 써. 사이만 안 좋아지고. 이제 가족이라 돈 안 줘도 되는데 너라서 100만 원이라도 준다는 거야. 줄 때 받아. 네가 내 며느리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저기 아줌마, 저 아줌마 며느리 될 생각 없는데요? 그때 남자친구가 문으로 들어왔고 저는 계속해서 제 할 말을 이어갔어요. 너도 잘 들어. 우리 이제 끝이야. 이제 이 가게도 올 일 없고 이제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할 일, 길 가다가 마주칠 일도 없을 겁니다.
박스채로 그릇 100만 원어치 훔쳐가 놓고 뭐요? 사람 안 구해준다고 앞치마 던져주면 일해놓고는 한 달에 얼마요? 100만 원이요? 누굴 거지로 하세요? 필요 없어요. 저 돈 엄청 잘 벌거든요. 저 친구 밑에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제 쇼핑몰입니다. 제가 제 수입 내역 보여드려요? 보이시죠? 저 이 나이에 한 달에 월 1,000원 넘게 벌어요. 지난달에는 2배 이상 더 나왔고요. 고생고생 영업하고 쥐꼬리만큼 돈 버는 당신 아들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얘기예요. 지난달에는 당신 아들 월급하고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요. 이게 뭐야? 월 1,000? 지난달엔 2,000을 넘게 벌었다는 거냐? 네. 제가 예전에 뒤통수 맞은 게 있기도 하고 하도 주변에서 재산은 공개하지 말라길래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러길 참 잘했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인 듯 싶어요. 그리고 너 무슨 내 쇼핑몰하고 연결해 오라 그랬다며? 너 할 수 있다고 상사한테 큰소리 뻥뻥 쳤다고 했지? 됐어, 취소야. 가서 잘리든 말든 네 알아서 하고. 그리고 어머님은 100만 원 물어주셔야겠어요. 통화 녹음도 다 되어 있고 어떤 물품들인지 품목 영수증도 다 저한테 있으니까요. 주은아, 이 말이 다 진짜야? 왜 그래? 나 너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래서 너가 많이 바빴구나. 이제 알겠어. 내가 너무 부족했다. 그리고 그 쇼핑몰 진짜 유명한 곳이라고 꼭 잡아오라고 했단 말이야. 하지만 예정 생각해서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그리고 헤어지자고 하지 마.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너가 들은 그대로야. 이 결혼 아예 없던 셈 칠 거고요. 이런 집안이랑 어떻게 제가 엮이겠습니까? 제 인생 제가 망칠 일 있어요? 그리고 어디다가 앞치마를 던지고 입으라 마라 해요? 나중에 제가 손님으로라도 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아무튼 돈 붙이시고 연락 주세요. 주은아, 오해다. 그게 아니고 나는 우리 딸 가게가 워낙 사람도 안 구해주고 급하니까 그냥 좀 도와줬으면 의견만 내비친 거지. 이러나 저러나 너는 내 며느리 아니냐? 응? 내가 미안하다. 우리 아들 그 쇼핑몰 연결 좀 시켜주고 우리 딸 가게에는 발도 안 들여도 된다. 우리 아들이 힘들게 들어간 회사란 말이야. 결혼 취소는 복잡스러우니 예정대로 진행하자. 응? 어머님, 더 심한 말 나오게 하지 마세요.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며느리예요, 며느리는. 100만 원 당장 붙이시고 더 이상 쓸데없이 미안하다 어쩌고 하면서 전화하시지 마세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식당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모든 말을 하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본인 아들 인생 망쳤으니 평생 후회를 하든 뭘 하든 본인들 몫이겠죠? 그 뒤로 전 남자친구와 시댁이 될 뻔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하며 미안하다고 문자도 계속 보냈어요. 저는 바로 차단을 하고 나선 돈을 언제 보내나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놀랍도록 비상식적인 사람이었어요. 항상 리뷰는 별점 5점 만점에 5점, 친절도나 상품 퀄리티에서 부족한 게 없다고 자부하는 쇼핑몰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한 사람이 계속해서 물건을 구매한 뒤 악성 리뷰를 다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다 검수하고 포장을 여러 겹해서 보냈는데 포장이 아예 안 되어 있었다고 거짓말을 치지를 않나. 진품인데 가품이라고 말을 하질 않나. 저는 보자마자 너무 황당해서 바로 신고를 했고 게시물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인가 싶었지만 이름을 보니 아예 다른 사람 이름이었어요. 계속해서 쓰고 환불 요청을 하기도 해서 저는 경찰에 업무 영업방해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듣게 된 이름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신우이가 될 뻔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바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저기요, 정말 고소당하고 싶으세요? 누가 자꾸 허위사실로 악성 리뷰를 다나 했더니 당신이었네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구세요? 정말 이미 끝났다니까요. 그냥 돈만 붙이라고요. 너가 우리 전화도 안 받았지 않니? 미안하다고 하는데 들어주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이렇게 해요? 그게 제 사업에 얼마나 타격을 주는지 모르세요? 고소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두고 보세요. 가게 문 닫게 해드리겠습니다. 자기 가게 중요하면 다른 사람 가게도 중요한 걸 아셔야죠. 제가 당신 가게에서 알바할 때 놀랬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바로 구청에 가게 위생신고를 접수했어요. 제가 알바할 때 봤던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냉동고기를 사용하기도 했고, 이 코로나가 만연한 세상에 반찬을 재사용하기도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숟가락이나 젓가락도 대충 물로 헹궈서 다시 나갔고, 주방 바닥에는 온갖 야채들이 즐비하고 있었고요. 저는 이 모든 걸 사진을 다 찍어놨었고 증거물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물론 제 쇼핑몰에 허위 사실을 적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했던 것처럼 저도 인터넷에 함께 글을 올렸어요. 공익 목적이면 유포죄로 고소당하지 않거든요. 이를 본 해장국집 사장님, 그 사람은 전화 와서 난리를 치더군요. 너 언제 여우같이 이런 걸 다 찍어둔 거야? 당장 안 내려? 오늘도 식약청에서 검사하러 왔다 갔어. 누구 죽는 걸 보고 싶어? 글 바로 내려. 글 다 내리고 신고도 취소해. 이미 검사했으면 뭐 다 끝났겠네요. 바로 영업정지 나올 것 같은데요? 누구 하나 병이라도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저라도 미리 말해줘서 사람들이 안 가니 다행이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겠어요? 뭐야? 너 말 다 했어? 그 후로 저는 그 사람들이 올린 악성 리뷰가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하는 글들을 증거와 함께 모두 올렸고, 고객분들도 저를 믿어주셨는지 모두 원상태의 매출로 돌아갔답니다. 다행이었어요. 교회 사람들로부터 듣기로는 그 후로 해장국집은 수습이 불가하여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고, 전 남자친구도 타격이 있었는지 회사에서도 잘렸다고 해요. 원래도 여유가 없던 집안이기에 모두 단칸방으로 이사도 갔다고 들었고요. 다행히 100만 원은 더 일이 커지기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돈도 받고 파혼도 했으니 아예 신경을 끄고 살려고 해요. 제 쇼핑몰은 승승장구로 커지게 되었고, 요새는 건물 매입 또한 함께 알아보고 있어요. 미리 준비를 해두려고요. 꾸준하고 열심히 운영하는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모든 고객님 분들께 감사한 마음뿐이랍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나에게 너무 큰 힘이 돼주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멀리서 골똘히 생각해보니 정말 바보 같은 걱정이었더라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과는 더 오래 유지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감정 낭비, 시간 낭비일 뿐이니까요. 저는 아직 나이도 젊고 많은 기회들이 절 기다리고 있을 테니 천천히 인연이 올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인생은 참 인과응보죠? 저도 힘들 땐 이 말이 그렇게 듣기 싫고 믿기도 싫더니 정말 옛날 말은 틀린 말 하나 없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도 더워진다고 하니 가족분들과 행복한 여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